자, 여기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오히려 서울은 집값 빼고는 음식, 교통값 등 다 저렴해서 서울에서 하는 게 생활비가 더 절약될 수 있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글입니다. 아마 이분 서울에서 사시는 분 같네. 그리고 집값 빼고라고 하신 거 보니까 자취하시는 것 같아요. 돈 잘 모으고 계십니까? 서울에서 돈 모으기 쉽지 않을 텐데. 서울에 사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지금 많이 안 계시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좀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서울이 집값 빼고 다른 건 쌉니까? 아닐 텐데요. 집값뿐만 아니라 다 비쌀 텐데. 집값, 음식, 교통값, 커피값 다 비쌀 텐데요. 택시비도 많이 나올 텐데요. 서울이 싼 건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버스 말고는 없는 거라고 있습니다. 싸다기보다는 타 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싼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작이 된다고요? 근데 왜 돈을 못 모으는 걸까? 아니, 뭐 어떻게 저렴한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렴할 수가 없는데. 서울에 사는 분도 물가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음식값, 교통비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비싼지 제가 설명 드릴까요? 일단 뭐 집값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매매값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다 비싸요. 월세는 엄청 비싸죠. 지금 50만원 밑으로가 없어요. 부동산 보시면 그 60만원 평균입니다. 앞으로 60만원이 아니라 70만원, 80만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 큽니다. 왜냐면 월세를 찾는 분들 많으니까. 음식값은 정말 비쌉니다. 정말. 서울에 삼겹살 얼마 하나요? 한번 볼까? 서울에 보니까 서울의 삼겹살 200g 가격이 2만원이 2만원. 그러니까 100g이 14,000원입니다. 100g 14,000원. 100g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오늘 삼겹살 사왔는데 100g이 14,000원이에요. 14,000원. 이것도 서울 지역마다 다르겠지. 더 비싼 것도 있을 테고 더 싼 것도 있겠지만 100g 14,000원. 이게 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나 부산까지 와도 14,000원 하는 곳은 한 군데 본 적이 없어요. 만원에서 11,000원 정도? 이것도 비싸긴 하지. 확실히 서울하고 한 3,000원 이상 차이 납니다. 이거 적은 거 아니죠. 100g이에요. 100g. 아니다. 지방은 100g 안 파는데 한 120g 기준. 120g. 고깃집 가더라도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그리고 김밥 같은 차이가 많이 나요. 김밥은 서울은 4,000원이잖아요. 이 대구 쪽은 2,500원도 있어요. 잘 찾아보면. 한 줄에 1,500원이면 차이 많이 나지 않나요? 라면도 1,000원 이상 차이 날 테고. 이게 적은 겁니까? 물론 서울도 잘 찾아보면 가성비가 적은 데 있지만 서울은 근데 문자 가면 그런 것이 흔하지 않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잘 찾아봐야 알 수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곳은 비싸요. 다 비싸.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비쌀 수밖에 없지. 왜냐, 그 장사하시는 분들 생각해봐요. 장사하시는 분들 거기 장사할 때 보증금, 권리금 얼마나 많이 내고 들어왔을까? 이미 서울하고 이제 만약에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경우 이제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다른 지역이 한 3배 이상이에요. 똑같은 이제 분시점 해도 서울이 한 2.5배, 3배 이상 더 들어요. 더 든단 말이야. 거기다 월세도 배 이상 들어요. 훨씬 더 비싸요. 그렇다고 서울 사는데 무조건 많이 사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식값을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올려야 됩니다. 지방하고 똑같이 팔아서는 타산이 안 나와요. 적자면 적자. 그럼 당연히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해봐. 상식적으로. 내가 장사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뭐 분식점 운영하는, 김밥집 운영하는 사장님 생각해보세요.
서울이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김밥집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잖아요. 근데 서울이 그런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에 창업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동안 이제 여기 장사한다고 돈 많이 투자했으니까 또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하고 똑같이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더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리고 교통값. 이 교통비는 사실 대중교통은 서울이 싼 거 인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통비는 택시예요, 택시.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10,000원 가지고는 어디 갈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은. 네. 서울은 이제 대낮에도 15,000원 이상 그냥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은 왜냐하면 교통이 복잡하고 신호 대기도 많이 걸리고 다리 하나 건너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제가 예전에 택시 탄 적이 있는데 그냥 다리 하나 건너는 건데 10,000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10,000원 넘게. 다리 하나 건너는 건데. 그럼 다리 하나 건너는 이상으로 가버리면 더 나오겠죠, 이게. 택시비 체감상 확실히 대구 부산보다는 훨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가도 신호에 잡히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서울은 집값뿐만 아니라 음식값, 택시비까지 다 비싸단 말이에요. 특히나 서울은 항상 문제가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비도 많이 나와. 서울은 유저 주차장이 굉장히 많아요. 무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차 몰고 나오면 전쟁이에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각기 주차도 안 되죠. 지방 같은 각기 주차 많이 됩니다. 뭐 각기 주차해도 과태료 끄는 거 많이 없어요. 서울은 잠깐 대놔도 과태료 끊어버리죠. 그래서 길 가는 편의점이 있으면 편의점 갓길에 세워놓고 잠깐 들리지도 못하죠. 그래서 생활비 제약된다. 말이 안 됩니다. 이분 내가 보니까 돈 못 모으는 것 같은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소도시 주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게요. 순댓국값 서울은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여긴 9,000원. 1시간 시내 주차비 서울은 3,000원 이상, 여긴 1,000원. 지방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약간의 차 운영비, 교통시설이 서울과 수도권보다 미비해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살아야. 그런데 이게 그리 돈 드는 건 아니. 서울 살아도 차는 대부분 있으니 기름값 정도 더 들죠. 교통체증이 없어 낭비되는 기름이 없으니 그것도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서울과 분당, 수원에서 살아본 경험으로 대조해서 말하면 여기선 서울 생활비의 반 정도 들면 동일 수준의 생활 가능. 지방에선 돈이 돈가치를 합니다. 수도권에서 그나마 생활비 적게 드는 곳은 수원이었음. 와, 근데 정말 많이 차이 난다. 순댓국값. 서울이 지금 순댓국값이 얼마 하지? 한 12,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12,000원도 비싼데 13,000원 진짜 비싸다. 야, 진짜 10,000원 밑으로 사 먹을 데 없나 보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10,000원 밑으로 팔게 되면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앞으로 서울은 음식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임대료는 월세가 오르다 보니까. 특히 서울이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주차예요, 주차. 서울은 운전 스트레스가 전국 최고입니다. 뭐 다른 지역도 운전이 힘든 것도 있지만 서울은 유독 힘들어요. 신호도 오래 걸리고. 특히 서울은 문제가 뭐냐 하면 각기 주차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차를 어디 대놓을 수도 없어요, 이게. 거기다가 웬만한 곳은 다 유료 주차예요. 그리고 주차비도 많이 받고. 그리고 서울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식당 안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뭐냐, 다른 지방은 음식점이 있어요. 그 음식점 있으면 음식점 옆에 주차장이 따로 있어. 그러면 음식을 먹으러 가면 그 음식점에 딸린 주차장에 대놓으면 돼요. 주차비를 따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는 중간에 차를 대놔도 돈을 안 받아요. 서울은 문제가 뭐냐면 서울은 음식점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를 따로 대놓고 왔어야 돼. 이걸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서울분들 거기 아시죠? 잠시 세내역. 그 세내역 골목 안에 음식점 무지하게 많죠. 길 엄청 좁습니다. 근데 여기 웃긴 게 뭐냐면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거의 모든 음식점이 없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서울 그 잠시 세내역 쪽에 사시는 분들, 거기 음식점 있는 분들, 거기가
음식점 무지하게 많은데 골목 엄청 좁아요. 차 진입하기도 힘들고, 문제는 그 수많은 음식점 중에 주차장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차를 멀리 대놓고 가야 돼요, 이 주차장을.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차 몰고 왔을 때 차 대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멀찌감치 유주차장 대놓고 한 10분 정도 걸어서 왔어요. 서울은 음식 한번 먹으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물론 서울 살면 또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나쁘게만 얘기하는데, 예. 이 잠시 세내 아시겠네요, 형태윤님. 어서오세요. 여기가 웃긴 게 골목이 엄청 좁더라고요. 엄청 좁은데 그 사이사이 음식점 진짜 많아. 와, 숨 막히더라 진짜. 아, 물론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그런 번화가 있긴 한데 잠시세는 유독 좀 특이하더라고요. 길이 엄청 좁은데 음식점 많은데 찾을 데가 없어요. 고깃집도 찾을 데가 없어. 와, 나 그런 거 처음 봤다. 보통 고깃집 있으면 보통 고깃집 골목 한가운데 이제 주차장을 마련해 놓거든요. 예. 주차 문제 해결되는데, 와, 서울은 차를 멀찌감치 대놓고 와야 돼. 와, 음식 하나 먹는 것도 굉장히 수고스럽더라고요. 근데 서울 수도권도, 그러니까 서울은 괜찮은데 수도권 나름인 게 뭐냐면 지하철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시내버스가 있긴 하지만 배차 간격이 엄청 틀리다고 들었어요. 배차 간격이 적은 것은 적지만 많은 것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한 것은 대당 30분 이상 잡아먹는 것도 있다고 해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1시간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저기 정남면 반환 쪽은 시간당 1시간씩 와요. 아, 시간당 1시간이 아니라 1시간에 한 대씩 옵니다. 물론 뭐 서울 살면서 만족하거나 괜찮게 사는 분도 있긴 한데, 무조건 막 지금 내가 서울에 일자리가 확실하지 않은데 서울 사는 거는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뭐 서울 살아서 이제 나름 누리고 만족하시면 상관없겠지만, 서울에서 정말 아둥바둥거리며 사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돈도 모이지도 않는데 이런 비싼 물가를 감당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 물가는 더 올라갈 텐데 과연 버틸 수가 있는지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